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른쪽 숄더 좀 많이 잡죠. 지금 보니까 헤드앤숄더 가능성도 봤다면 이런 식으로 보고 터지면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기대값은 이거에 대한 2배 값인데, 이 구간을 확실히 뚫고 다음 매물대까지 갔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링이 깨졌을 때 이걸 하나의 조정파동, 반등파동, 그리고 확장파동으로 봤는데, 이 확장파동이 원래 정석이라면 이 저점을 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는 이게 미달로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확장파동이 아닌 Y파동으로 봐야 되는데, ABC 파동이 아닌 WXY 파동으로 봐야 되는데 Y 파동이 더블 직잭이 나오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한 파동으로 나왔고, 이게 조정 파동으로 익스펜딩 플랫이 나왔고, 이게 마지막 임펄스 파동 하나 나왔고, 그래서 더블 직잭이 나오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카운팅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코드 방에서 어제 누군가 해주셨죠. 1파, 2파동, 3파동, 이렇게 보고 뭐 4파, 5파, 5, 1, 2, 3, 4, 5 그리고 조정파동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한 파동 마무리하고 그냥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정말로 매세가 심하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불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반등 보고 최소한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오면서 내리던지 여기서 내리는 거 다시 한 번 더 가더라도 이런 매물대를 찍고 가는 게 정석이라고 봤는데, 일단은 그렇게 주지 않고 그냥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엘리엇 파동 관점은 그런데 엘리엇 파동 빼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좁혀졌어요. 둘 중에 하나요. 상승 아니면 수렴으로 저는 볼 것 같고요. 근데 좀 수렴으로 본다면 이게 한 파동, 이제 반등 파동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파동이에요. 이 고점을 뚫고 다시 한 번 더 내릴 시에, 그래서 이 매물대를 다시 한 번 더 깨면서 하락할 시에는 이때부터는 이 추세 라인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렴을 가능성을 그때는 높게 보겠죠. 그리고 이 수렴이 끝난 다음에는 돌파할 것이고 이만큼에 올라갈 것이니까 최소한 13만 달러 중후반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서 그냥 올리는 파동 또한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상승 파동은 이제는 엔딩 다이아고날 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엔딩 다이아고날 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조정 파동으로 시작해서 조정 파동으로 끝나는 그런 엔딩 다이아고날이 여기서 그려지지 않을까.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면서 특징이 그거죠.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괜찮고, 근데 이제 주봉을 보면 여기에서 영망치 나오고 내리는 듯 싶었지만 결국에는 마감을 몸통 위에서 하고 다시 올리고 내릴 수 있었지만 그냥 위로 깨버리는, 그리고 월봉이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최고점에서 추세가 전환될 만한 캔들이 나왔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봉이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죠? 그렇죠. 이거를 상쇄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캔슬 시킨다는 거예요. 이 하락으로 갈 힘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더라도 저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롱을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유동성을 만들고 험팅을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기대는 틀렸고요. 그걸 이제 어디 기반으로 봤냐면 전 테더로 봤었죠. 그래서 테더가 이 채널링 상단을 도달하면 여기가 아마도 비트코인 저점을 깨고 올라가는 구간과 비슷할 테니까 여기서부터는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고 봤는데, 여기도 미달을 주고 지금 추세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수렴의 가능성을 일단은 1차적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이 추세 라인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는 아마도 고점을 그냥 향해 바로 날아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죠. 제가 관점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깨고 여기 채널링 하단 맞고 여기 헌팅 하면서 여기서 올린다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내리고 올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 관점들을 이제 쭉 하나씩 봐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하다가 저점을 깨고 여기를 헌팅하고 올린다, 이게 메인 관점이었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살짝 더 내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본 자리는 깨는 모습이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오면서 저항 구간들이 쭈르륵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추세는 어디다? 여기였죠. 여기를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추세가 바로 여기인데, 바로 상승하는 채널링, 만약에 내릴 것이다, 여기서 베어 플래그로 갈 것이면 보통은 이렇게 가요. 그쵸? 왜냐, 이 하락 추세를 지키면서 이 반등 조정 추세도 지키는 이 저항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으려고 할 때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거래량이 필요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차적으로 저항 구간이었고, 만약에 이게 헌팅이고 내린다면 여기서 빠르게 내릴 가능성을 보면서 두 번째 저항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여기까지 뚫었으니까 여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봐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구간이 여기였고요. 자, 알려드린 자리.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깨지 못하고 다시 올리는 모습. 어쨌든 좀 그렇게 차트가 예쁘진 않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조정 주고 올렸으면 했는데, 그냥 이 대칭 구간으로 이거를 1대1 자리를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해석해보면. 그쵸? 이게 원래는 정석인데 이렇게는 잘 안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봤는데, 이번엔 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파동과 5파동의 길이를 동일시하게 주는, 그쵸? 1파, 2파, 3파, 4파, 5파. 되게 정석이죠? 교과서처럼 그림을 잘 안 그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그리면서 헌팅을 하고 충분히 올린 모습.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리기 전에 중요한 채널링의 지지를 2번이나 해주고 올렸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추세를 파악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뚫고 리테하는 자리였기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들어가셨더라면 수익이 나왔을 테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라나는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엔 좀 힘든 거라요. 그렇죠? 올리고는 있지만 다시 내려도 전혀 안 이상한 그러한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비트 위주로 매매를 하고 비트 관점 위주로 그냥 매매를 할 것 같아요. 따로 이 친구는 분석을 당분간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올라도 이런 구간이 강한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아마도 다시 분석할 것 같아요. 뭐 해설 그런 건 없고, 이렇게 해설 봐도 되나? 이렇게 해설 봐도 되겠네요.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나온다? 이런 구간을 못 뚫는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거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더라도 보이죠? 저점이 동일한 네 군데에서 지지를 받았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예측할 수 있었던 자리였죠.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보이고, 리플은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할 때도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조정이냐 아니면 상승을 위한 수렴이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불 플래그의 비파동 조정이냐, 아니면 그러면 여기 상방으로 가야겠죠. 아니면 단순히 패턴 하나만 보고 이게 뭐다? 이게 비파동이고 이게 내려가는 하락파동의 시작이다. 시작에 이제 그냥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한 파동이고 이게 조정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뚫을지는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난이도가 어렵고, 테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고 중요한 구간 깨지는지 체크하시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큰 뭐 중요한 게 없어요. 이제 이더리움은 말씀드린 대로 헤드앤숄더로 하방을 터졌고 추세가 꺾인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가면서 목표값을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또한 뭐 큰 변동은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냥 하나의 큰 그냥 조정파동, 그쵸? 토탈 차트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뭐 똑같아요. 솔라나랑 똑같은 이 중요한 저항 구간을 뚫는지가 이제 관건이겠죠.